자, 16번. 부산고등법원에 2006년도 잘 기억하세요. 이게 농지증을 요 사건에서요, 강서구에서 농지 낙찰자한테 농증 안 내주세요. 그래서 싸움 붙었습니다. 붙어갖고 낙찰자 이겼어요. 이 사건을 제일 많이 씁니다. 요거. 그래서 요게, 요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최종 확정이 됐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경매 농지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1등의 사람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자, 이거 안 봅니다. 04289143.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강서구에 농지를 누가 낙찰받아요? 이게, 받는데, 부산 강서구의 농지를 지분을 받습니다. 거기에 미등기 건물이 큰 게 있습니다. 사기 받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이게 미등기가 많죠? 네. 많아요. 예. 많은데, 농지를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이게 이제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기억 니언티도 미등기가 이게 많습니다. 예. 지분을 산물을 받았는데, 농증 내주세요. 대저도당한테 이야기했더니, 너, 불법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놓은 게 요겁니다. 이게. 그래서 판결 읽어보면 이래요. 경매 농지 1등의 사람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근원이 없다. 자, 1등의 사람이 토지 미등기 건물을 두드려 부수할 근원이 없죠. 10% 빼게 냈는데 권한이 없으므로 그에게 형질 변경된 부분의 그 무등기 불법 건축물 부분을 복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그죠? 요구한다. 낙찰자한테. 그걸 감안하면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무허가 건축물인 토지에 대해서는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원상 복구된 후에 농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우리 강서구 대저 1동장님의 처분 사유는 부적합하다. 내주라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왔는데, 그럼 이런 거를 볼 때는 여러분이 이제 판결을 보고 싶죠? 그럼 대법원은 가봤자 별 서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20말이 맞습니다. 이 말을 하기 때문에 한 줄밖에 안 놉니다. 그래서 이제 2심을 가야 돼. 일단 3심 봅니다. 3심을 복사, 어디 한다 했죠? 이 판결을 정해 하려고 하면. 네. 어디 한다 했어요? 어디요? 예? L박스. 자, L박스 가가지고 넣으면은 대법원, 고법원 다 공짜입니다. 자, 누려봅니다. 요 제가 눌렸어요. 눌리니까 나오죠, 이게. 이거 나오죠? 대법원 나오죠? 대법원. 자, 눌렸습니다. 대법원. 잘 보세요. 2007년도 대법원에 판결 놓습니다. 농지증, 정명 신청서 반려 처분을 취소해라. 뭐 이런 겁니다. 자, 대제일동에 넣었죠? 나오는데, 이거 쭉 보면요. 이유가 뭐, 없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죠? 명백하다. 그래갖고 뭐, 없어요. 요거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요 보면은 원심 판결. 요거 누르면 돼요. 꼭 눌러주면은, 이제, 고등법원 2심 판결이 나옵니다. 나오죠? 뭐 이제 1심 판결도 나오겠지만, 요 보면은 이제 쭉 나옵니다.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싸움 붙고 짜고, 뭐, 그게, 해갖고 결론적으로는 농지를 내주라.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시간 없어서 막 그 정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하포구 진전에 고관리의 요도 지부입니다. 요도 불법 건축물이죠. 1000만원씩 받았어요. 형님이, 받은 거를, 요거도 이제 2,900인데, 1000만원 낙찰 받고,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농정 발급 불가 공문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는데 명확히 불허가 됐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15에 446 하나 봅니다. 저 15에 몇 번이죠? 번호 틀리네.
어? 661이가. 오케이. 하나 틀렸네. 자, 봅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요게 지분이고, 여기 보면은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농지인데 100평인데 건물은 빠지고 지분인데 해가지고 누가 불허가 되고 그 다음에 낙찰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비슷하죠. 이제 형님이 낙찰받은 건데 이제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농막 비슷한 게 있고 이런 거 별 문제 없어요. 제실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제실이 농지에 제실이 중간에 있고 옆집에서 막 다밀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게 지붕이 튀어나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시죠. 여기 제실입니다. 제실이 절반 정도 요 들어와 있고 옆집에서 지붕이 이렇게 막 들어왔습니다. 그럼 요가 티끌 잡는 거예요. 요 농막이 상관없고 안 된다. 자 그래가지고 매각이 이제 신청을 했더니 자 그때 신청 요겁니다. 농정 신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처음에 1등 했어요. 1등 1등하면 집행관 요거 주죠. 뭐 서류 줍니다. 법원에 법정에서 그럼 요걸 들고 요 신청사고 써가 다 냈습니다. 냈는데 매각이 불허가 돼버렸어요. 불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행정심판 소송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재결 받아냅니다. 행정심판 소송해서 결론적으로는 받아냈어요. 자, 그래갖고 한 석 달 그래 받아냈는데 그래갖고 이제 농증 내고 막 이전을 다 받아냈어요. 이런 게 제실이 있고 막 있습니다. 있어갖고 이제 결국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그때 판결을 뭐가 하느냐, 요때, 행정심판할 때, 그때 요거 갖고 얘기했어요. 요거. 그죠? 요거 가지고, 이제,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진전면에서는 뭘 주느냐, 요겁니다. 농지정 발급 반려. 그래갖고 명확히 불허가 됐어요. 명확히 불허가 됐어요. 그래, 행정심판 소송해가지고, 재결을 받아냅니다. 재결. 성소 판결문, 받아내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에 보면요. 17번에, 이 중요합니다. L 박스 가서 요거를 누르면은 2006년 고법 누르면요. 자, 있죠, 이게. 요거. 여러분들은 요 있죠, 요거. 대법원 거 누르지 말고 가급적이면 요거는 고법이 좋아요. 자, 대법원은 고법에서 복잡하게 10장 써놨죠. 올라오면은 대법원에서는 이제 법률심만 따지기 때문에 안에 복잡하게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두 줄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봐봤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법 사건만 해야 돼. 그럼 고법 사건은 복사해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아까 어디 간다고요 제가? 네? L 박스 알겠죠? L 박스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진짜 좋은 거 배웠다. L 박스 가면은 대법원에 신청하고 하루 이틀 3일 기다려 오는 판결이 그냥 공짜로 보죠. 바로 오잖아요 지금. 그러고 1심 판결은 또 누르면 또 오잖아요. 1심 판결 내용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까지도 쭉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겼다. 이겼다. 이거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원장님께 받아내지. 자, L 박스 가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매각 제외 교회 건물이 있어서 농정 발급이 강거이다. 자, 여기 수강식 낙찰 받으라고 몇 분 노린 건데 한번 봅니다. 1억 3,200대 저한테 자꾸 문자가 왔어요. 문자 오고 낙찰 받겠다 했는데 조용한 거 보면은 뭡니까? 조용하다 그러면 못 받았든지 안 들어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4억 3천짜리가 1억 3천 30%는 많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진 겁니다. 농지 괜찮아요. 이게 괜찮은데 이게 이제 1억 한 3천까지 떨어져 가지고 요거를 농지연금도 좋겠다 크고 우리 133기에 연한 겁니다. 이게 연한 다 보겠습니다. 20에 2563 20에 2563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농지인데, 그죠? 천안에 농지가 1,800평인데 건물이 제외되고, 요번 견에 3억 8천이 1억 3천인데, 결국
거의 전차 가격으로 들어왔네, 그죠? 거의 전차 가격 비슷합니다. 8명 들어왔네, 8명.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쭉 보니까요. 이게 뭐 있죠, 이거? 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있는 건물이에요. 교회 있죠? 교회 있고, 얘들은 뭡니까, 얘들은? 아까 뭐 하는데, 매가 제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앞에. 얘는 뭡니까? 매각 제외. 또 있던데. 여기 또 있네. 요것도 매각 제외. 알겠죠? 자,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두 필지에, 이렇게 해서, 이제, 매각 제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낙찰을 받았죠. 8월 3일에. 허가났네. 그죠? 그럼 8월 3일인데 서류가 뭐가 들어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여튼 자부전 냈네. 자부전. 이거는 꼭 미제출일 수도 있고 반려될 수 있고 세 가지 중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럼 법원서 받아가지고 이 본께는 이게 옛날에 교회에서 뭐 아까 제가 얘기했죠. 73년 전에 뭐 진 옛날에 쓰레트 집이었다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막 허가가 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법원에 또 사법보장관이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법원장님한테 칭찬 많이 받았어. 에릭이 모르겠다 막 허가 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만화하고 한판 대판 싸먹고 왔어. 그런 날 딱 갖다 놓으면 됩니까? 에릭 부르가 딱 찍었고 이 조금 묘해 이게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내가 허가가 됐습니다. 무슨 안에 내용이 뭐가 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붙을 필요가 있어요. 경매 같으면 붙는데 공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저 잘 샀습니다. 이분은 41%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아주 뭐 잘 샀습니다. 자, 19번 춘천의 밭전입니다. 자, 공매에서 자, 이 낙찰 받죠? 받았는데 자, 판상 봅니다. 공매에서 농지를 매수해서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에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법 경매에서 어느 사람이 농증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공밀차에 낙찰자는 낙동강을 오래야 됐는데 공매를 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공매다, 공매. 공매다 해갖고 미발급 알림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공매에서는 농증을 못 받아냈잖아, 지금. 그래서 잔금은 넣었는데, 이전을 못했어요. 한 1년 이상 있다 보니까 옛날 소유자가 또 가압류가 또 10억이 들어가지고 김해대비있어 또. 알겠어요? 이전을 못하니까 그냥 뭐, 모르잖아요. 옛날 가압류 10억 가는 사람은. 그 경매 넣어가지고 낚시대 버렸어요. 그 사람은 또 경매니까 또 농증 받아냈어. 그러다 이전을 시켜버렸어. 자, 그랬을 때 공매 낙찰자는 완전 붕 뜬 거죠. 중간에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야. 판례가. 자, 그래서 경매에서는 없는 일이 공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에서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20번 봅니다. 20번. 공매에서 매각지에 주택에 있는 농지를 낙찰할 때 농증 발급될까? 농증 인정될까? 자, 경매락 하면은 가능한데, 그죠? 이번에 보니까 73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이 있었으면 가능한데, 불법무화 건축물이 있으면은 대출은 어렵다.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공매는 이 무화 건축물이 있으면은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내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공매에서는 무호가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농증 발급이 쉽지 않아요. 경매 같은 뭐 사업보장관이 에릭 모르겠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찍을 수도 있는데, 공매 찍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업보장관이 안 찍고, 등기소에 이전할 때 서류에 첨부돼야 되는데, 농증을 절대 첨부 안 하면은 절대 이전할 수가 없어요. 이전할 수가 없으니까,
대출도 안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조심해야 되겠다 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10분 쉽니다. 10분 쉬고, 지금 시간이 34분이거든요. 자, 44분에 만나겠습니다. 21번 봅니다. 20번. 이제 아파트를 이제 여기로 가겠습니다. 아파트. 입찰해도 됩니까? 물어봅니다. 21번이에요. 21번. 입찰해도 됩니까? 물어봅니다. 8월 19일 문제죠. 오늘이네요. 오늘. 자, 봅니다. 시세가 한 4, 5천만원 차이 난대요. 1차 금액이. 지금 감정한 것이 보통 한 6개월 전이 많거든요. 6개월, 8개월 전이 많아가지고 시세가 그동안 많이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한 4, 5천 차이 난대요. 20에 10, 5094. 자, 한번 봅니다. 낙찰됐네. 어휴, 얼마입니까, 지금? 그죠? 3억 2,500이 됩니다. 자, 마산에 전용이 25평, 34평짜리죠. 쌉니다. 상당히 위치 좋아요. 위치 좋습니다. 메트로시티 옆입니다. 옆이고, 지도를 보면은, 우리 메트로시티 아시죠? 1단지, 2단지고 바로 4차. 최근에 이제 그렇게 오되지 않습니다. 몇 명 들어왔습니까? 37명. 와, 딱 그죠? 대단하다. 이 좀 문제다, 그죠?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다가, 자, 봅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은, 경매나 공매나 이렇게 놓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딱 있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다. 외국인들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꼭 눌려봐라. 외국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원래 블루 대보에서 은행 건데 여기 또 바뀌어가지고 또 경매 넣는데 이 친구는 완전히 2억 천까지는 다 받아야겠죠. 이자가 얼마가 나오면 이자가 만약에 4천만 원부터 딱 그러면은 2억 200까지 받아가는 거죠. 2억 200까지 잘 받아간 거죠. 3억 2,500. 그죠? 우리 지방도 이렇게 이제 29% 정도 올라가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지은 지 얼마 안 될 건데, 보존 등기가 2005년도네요. 그죠? 16년 전입니다. 오래되진 않았어요. 좋습니다. 서울의 강남이 한 이 정도 되면 딱 좋겠는데. 그죠? 강남이.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사실은 보면은. 이런 거 꼭 물어봐. 왜냐, 그럼 혹시나 싶어서. 이제 물어봅니다. 수학생들이. 자, 22번. 자, 요거는 그냥 넘어왔는데 이런 겁니다. 11에 5574에 2번 봅니다. 11에 5574에 2. 물건 번호 2번 봅니다. 2번. 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죠? 많이 해놨는데, 배당이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배당기일에 채권자라도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 사항이 있네요. 한번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 써야 되겠네. 됐다. 자, 이런 거요. 논산에 임야가 있는데, 이게 낙찰됐습니다. 2억 3,800에 낙찰됐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 배당만 봅니다. 배당 이야기니까. 여기 보면요, 토지에 원래 낙찰되면 누가 가자는 지금? 1등이 여기서 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가압류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연 한 2억쯤 돼요. 2억쯤 됩니다. 금액이 빨리 썼는데. 자, 여기 뒤를 쭉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1번이 가져가고, 여분이 있으면은 나머지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빠른 사람은 또 압류, 우리 압류 조세주의 해가지고, 압류는
일단 가압류가 있으면 먼저 가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있으면은, 아까 먼저, 예로 법정기나 이런 것들은, 가압류가 있으면은 먼저 가야 됩니다. 주로 세무서, 이런 이제 재산세죠. 재산세, 경찰서, 뭐 이런 겁니다. 먼저 가자 하고, 가압류 가자 하는데, 가압류는, 예로, 이 사람은, 요런 사람들이 가져갈 때, 채권에 따라서 안 분배당합니다. 좀 많은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작으면 작고, 그런 겁니다. 자, 다시요. 예상배당표를 보면 이래요.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요번에 낙찰이 됐으니까 빼고, 요거를 가지고, 일단 요 친구들은 먼저 준다면, 그러면 알 수는 없는데, 빠른 게 있으면은, 요 건전항보다 빠르면은 먼저 줍니다. 주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져가고, 여분이 있으면은, 가압류권자는 이런 식으로 비율이 같습니다. 이 가압류권자는.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럼 얘로 금액 높여보겠습니다. 얘로 1억을 더 높여보죠. 1억을 더 높여보면은, 이 가압류권자, 여기 둘이는 보면은, 배당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거를 우리가 가압류끼리는 채권에 따라서 안분 비율한다. 안분 배당한다. 이런 겁니다. 채권에 따라서. 금이 크면 좀 많이 가지고 비율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용보증기업에서 시비를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여기서 못 가져가고 여기서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는. 왜 시비를 걸었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랬습니다. 이게 배당기일 있죠. 배당기일날. 배당기일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그냥 이 날짜에 아무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하고 일단은 모든 사람은 요때까지 배당 요구는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특히 임차인들은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안 했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당연 배당 요구권자입니다. 당연. 등기부에 올라간 사람은 배당 요구 하나하나 챙겨주는다. 배당 때 챙겨주는데, 가압류는 가배당 해서 일단은 먼저 줍니다. 단지 판결문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여기서 만약에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꼭 해야 됩니다. 가등기가 있으면은 담보 가등기는요 꼭 배당 요구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은 무조건 안 줍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 여기 있는 가압류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준다. 배당 요구까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이 동네가 아주 뗀뗀한 동네입니다. 채권 확보를 잘해요. 저도 포트를 보니까, 송달역을 보니까요, 뭐를 발견한다 그러면은 쭉 이렇게 보면은, 자, 이거 보세요. 요 회사의 양수인, 현대저축은행에서 채권자 변경 신고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서 채권자 변경했다. 그럼 1순위가 이 회사입니다. 요게 양수인이 채권자를 변경했다. 자,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DM 데브라크는 회사가 원래는 이 피담보 채권이 있는데 요거를 채권을 양수했대요. 자, 신보가 요거를 봤어요. 그게 소송 걸었어요. 자, 다시 봅니다. 여러 개 전세권입니다. 목욕탕에서 전세권을 2억 줬어요. 전세권을 여기 A라 그런 사람이 2억을 해놨는데 A가 사채업자한테 양도를 했어요. 전세권을. 이런 경우에 제가 신한은행입니다. 옛날에 제가 종원에 근무할 때 손들고 배당했어요. 이거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주세요. 이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아갔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 사채업자한테 양도한 거는 요거는 하나의 채권을 봅니다. 물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채권을 보기 때문에 이 순위 건저당권자면 그 사람이 가장 맞습니다. 요것도 신부에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채권 양도 요거를 보고, 그러나 결국은 이겼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겨가지고 대부분 판례가 놓은 겁니다. 그래서 1순위 있는 이 사람들이, 자, 다시 봅니다. 아까 어디 있죠? 양수인, 현대저축은행. 여기서 채권자 변경을 했다. 채권자 변경. 신고서를 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수학생 중에서 전세를 3억 줬어요. 부산에. 사채업자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배당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알겠어요? 사채업자한테 저끼리 이렇게 양도한 그 서류를 법은 안 내면 되는데
또 내비서. 내면은 또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결국 또 취하시더라고. 철에 뭐, 이랬고. 그거는 뭐냐, 그러면, 아차,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되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래요. 결론적으로는 배당을,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 배당이 여부 및 배당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까지 잘 된 사람은 배당기일에서 잘 몰라갖고 배당표를 받고 어물어물하다고만 넘어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고 나서 보니까 내가 받아와 있는데 못 받아온 거라. 법원도 배당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기면은 받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알겠죠? 등기부에 있는 사람은 당연 배당 요구권자를 하면 그거는 상관없고요. 배당 안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사람 중에서 꼭 해야 될 사람은 담보가 등기. 그 사람은 꼭 하셔야 되고, 임차인도 무조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배당기일에 혹시 내가 보기에는 잘못 작게 받아왔어. 그러면 소송하면 됩니다. 예로, 가짜 전세권자 있어요. 가짜 전세권자. 1억이 있는데, 나 1억 받을 게 있어. 가압류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가짜 전세권자 1억이 배당이 됐어요. 그럼 그때 나 시비를 걸었어요. 아, 저 사람은 가짜 전세권자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 시비하면 내만 걸었어. 내가 받아왔어요. 이겨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누가 중간에 다른 채권자가 또 눈치채고, 나도 갈아들어. 그러면 또 쪼개지는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배당이라는 건. 그래서, 그렇죠. 저 혼자 신청해가지고, 너희 모르고, 지가 이겨가지고, 나중에 6개월 뒤에 소송해서, 그게 짜가다 해가지고, 전세권자 남편이다, 부부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짜가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겨가지고, 1억을 내가 챙기면 내가 가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시비를 또 걸면은, 또 좀 뺏길 수가 있어요. 조금. 그냥. 자, 근데 23번입니다. 23번. 그래서 22번을 보면요. 요런 문구, 건전한 건자가 있는데, 요거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채권을 양도를 해버리면요. 이게 엄청난 또 불이익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23번입니다. 중앙동에 이런 물건을 낙찰받아요. 누가? 낙찰받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거를 이 사건을 복사해서 판결문을 알고 싶다. 그럼 어디다 됩니까? 요거면 된다겠죠? 여기 넣습니다. 넣으면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확정일자 임차인이 1억 8천인데 1억 4천을 받아오고, 여기에 땅에 1억을 준 사람은 또 8,400을 받아오고, 원래는 이 사람이 군부이 빨라서 1억 8천은 100% 충당이 안 됐어요. 84% 충당됐어요. 그럼 뒤로 가는 걸 땡겨야 되는데, 조금 일이 능가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8,400이. 자, 봅니다. 문장에 봅니다. 20에 135. 자, 보세요. 이 중앙동에 이렇게 해서 뭐가, 거린 주택이 경매됩니다. 이 주택이. 물건이 좋아요. 이게, 수강생이 낙찰받은 것 같아요. 수강생이. 자, 요 재활용이 있습니다. 이게 있고, 지하도 있고, 있는데, 요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거 봅시다. 둘이만 보면 됩니다. 요게 임차인은 1억 8천을 주고 전입 확정했죠. 그럼 요거는 건전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생김씨가. 알겠죠? 그럼 건전하고 같이 보면 되고, 요거는 대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배당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우리 전입 확정일자는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설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밑에 보면요. 건물에는 없는 땅에만 한 사람이죠. 땅에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미스 임씨는 1억을 땅에는 했는데, 자, 건물에 했습니까? 그죠? 건물에, 위에 건물인데, 건물에 경남은행은 두 개 다 나옵니다. 근데 임씨는 건물은 없죠? 이거 없잖아요, 지금 임씨가. 요 건조당이 지금 같이 1억짜리가 없잖아요, 지금. 위에는 없죠? 그럼 임씨는 결국은
땅에 대해서만 2018년 7월 1억이란 배당할 수 권리가 있죠. 2018년도 7월입니다. 그럼 우리 임차인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죠? 2016년도 땅하고 건물이 1억 8천이죠. 그러면은 내가 볼 때 다른 거 다 버리고 여기 보면은 배당표를 제일 뒷페이지인데 여기 1억 8천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아가고 여분이 있으면은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1억 8천 한 3,400 모자랐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배당 요구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위에 보다시피 부당이득금 여기에 전원합의적 판결이 있죠. 요거를 끄집어 가지고 소송 붙어 가지고 이기면은 받아올 수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배당기일에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예로 임금채권자다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배당기일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 이런 못 합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다 했는데 나중 보니까 배당날 가서 배당날 가면 한 20개 하거든요. 20장 정도 20건 정도 배당할 겁니다. 그럼 배당표 쭉 나눠줘요. 나눠주고 자 배당이 있으면 손도 세는데 금액이 작아.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 왜 작은지 잘 몰라요. 임차인들이 모르고 법률 약하면은 배당 절차를 잘 모르면은 이상하다 하면서 막 자꾸 이상하다만 하지. 손을 들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못합니다. 이거를 못합니다. 자, 그럴 때는 훗날 자기가 판결이 되면은 소송을 한 붙을 수 있다면 내놔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부당이득입니다. 자, 그 얘기를 했어요. 자, 24번 봅니다. 24번은 아파트인데 이건 뭐죠? 안녕하세요 되죠.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21에 20 611 한번 봅니다. 자, 군산에 봅니다. 군산에 어떤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군산에 전용이 25평이고 1억 4,900이 있습니다. 아파트 군산에 이런 좋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요. 있는데 날짜가 이 같은 거 보니까 요거는 배우자다 이렇게 보고 그럼 요거는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조금 열애를 하고 그 다음에 고 여사가 전입 확정을 하고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죠. 잘 하셨죠? 1억 3천 잘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고 여사는 어떻습니까? 전세권까지 했어요. 하고 경매는 3천만원 준 사람이 경매를 딱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고 여사 볼 때는 2018년 11월 23일날 전세권하고 전입은 넣었다 빠르다. 전입은 조금 늦죠? 12월 달이고 11월 달이고 이게 먼저 됐죠? 자, 요럴 때 잘 보세요. 요럴 때 1억 3천인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요가 경매를 넣었더라도 1억 3천에 부족하면 1억에 팔리면 3천 모자라잖아요. 이런 경우에 요가 1월 23일이 말소 기준 등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한 달 늦으니까 꽃표 쳐야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대학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뒤에 건전항이나 이게 설정하기 전에 자기가 전세권도 하고 전입했다 하는 것은 두 개를 다 자기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거든. 그래서 하나를 써먹더라도 혹시 요거는 그럼 요 읽어보죠 여러분들. 원장이 말소 등기가 이날이니까 2018년 11월 23일이니까 12월 달에 전입한 거 이거는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이 무시될 수 있는 거는 2018년 12월 7일에 이후에 건전항이 들어왔습니다. 한 해 뒤에. 그럼 요거는 이제 자기가 강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사실은 독일처럼 보면 됩니다. 그죠? 하나를 여러 물건이라 건 전세권이 있고 전입 확정권은 임차권이 있어요. 그럼 두 개 다 유효하다면 두 개 다. 하나가 좋다 해서 이거를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는 이리 보면 안 됩니다. 마소유 등기는 요거는 한 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야 되고 1억 3천인데 1억에 팔리면은 3천 모자란 거는 인수가 생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억 4,900인데 얘로
요게 이제, 자, 오늘 이게 8일 같아요. 이게. 8일 갔는데, 요도 많이 올라가지고. 자, 근데 문제는 일어났어요. 매각무 매수에 사법보좌관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자, 다시 잘 봅니다. 매각 물건 맹세서에, 요 보니까요, 고여사가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1억 3천을 가지고 전입도 있고, 확정도 있고, 배당 요구도 하고, 얼마 더죠? 배당 요구도 하고, 전입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도 4월 22일인데, 5월달까지 잘 하셨고, 뭐 전세권은 이날이고, 전입은 조금 늦더라도, 늦은데, 이 배당 요구를 했죠? 한 건 아마 요거 한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 전입 확정을 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법이 일어났네요. 자, 비고란 밑에 봅니다.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소멸되지 아니하는 거 해놨더요. 최선순위 전세권자 겸 주택, 자, 다시 잘 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 겸 주택 임차권자 두 개를 가있어요, 이 사람은. 고시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이고 2번이 있는데 2번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럼 1번 남았으니까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 요구를 한 것은 아니므로, 그죠? 그럼 요거는 1번이라고 보고요. 1번은 배당 요구 안 했고 2번을 했대, 2번을. 그래서 1번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므로 얼구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요번에 만약에 팔리면은 예로 1억 5천 팔렸다 하면은 1억 5천 가지고 이 사람 1억 3천 가져가겠죠. 근데 아까 사업보장은 말소 안 된다 했어요. 물건 매졌어요. 그럼 이거를 그럼 1억 3천 또 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죠? 아니므로 요거는 말소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말소는 안 되는 거는 아마 잔금 넣을 때는 안 될 겁니다. 잔금 넣을 때 말소 촉박 해주면 다행인데, 사업보장이 이건 당연히 말소하는 거니까 해주면 되는데, 배당기일에 가서 이제 배당표를 한 달 뒤에 배당표를 보고 말소를 해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세입자 다 받아갔으니까. 아시겠어요? 이렇게 다 받아가기 때문에 문제 없다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세입자가 1억 3천 받았는데 방해 요인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런 거 볼 때는 전입 확정이 빠르네. 그럼 이거 딱 볼 때는 항시효 봅니다. 법원 바로가기 위해서 해당 사건에 봅니다. 그게 갖고 쭉 제일 밑에 교부권자를 봐요. 교부권자. 이거 봅니다. 여기에 보면 채권자, 소유자, 그 다음에 임차인인데 전세권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자, 요 교부권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군산시죠. 군산시. 군산이니까 군산시는, 자, 군산시는 뭘까? 문제가 생기면은 재산세. 재산세죠. 요거는 빠지는데, 여기에, 교부 해가지고 군산시가 미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 세무서다. 여기다 그러면 10원도 못 받죠?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교부권자 아까 전에 군산 세무서 이런 는 조심해야 돼. 지금 요거는 군산시거든요. 내가 볼 때 군산시라. 시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시청은 주로 뭐 취득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것만 당연시로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봅니다. 그 요거는 낙찰 받아도 뭐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써놨습니다. 문제가 없다. 막 그렇게 쭉 써놨습니다. 인수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5번.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우리 전세권에서 재미난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요 사건은 5,300인데 전세자보다 금액이 낮게 나셔야 됩니다. 중간쯤 전세가 한 4천이나 있는데 낮게 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요거를 한번 봅니다. 08-41054. 자, 잘 보세요. 부산의 이 대표적인 이제 사례입니다. 제가 예를 붙여놨네요. 낙찰자가 피박이 되는 사건이다. 이래 봅니다. 부산에 한번 봅니다. 부산의 오피스텔인데, 금정구의 오피스텔인데 5,300짜리가 2,300이 나셔야 됩니다. 근데 세입자는 중간쯤이죠.
중간쯤에. 요 보게 세입자가 한 5천에 있네. 5천에 있는데, 자, 5천만원 세입자는, 그죠? 전입 확정을 하고 5천을 주고, 5천, 아까 5,300이었죠? 5,300이었는데, 1차가 5,300, 낙찰 아까 3천, 뭐 300이 이렇고, 중간에 5천에 있습니다. 그 자기는 전세권 됐어요. 자, 요것도 배당료 했으면 그죠? 했죠? 요거는 전세권은 어떻게 됩니까? 복결의 경매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를 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경매를 합니다. 자, 경매를 그럼 당하고 있죠, 이 사람은. 경매를 막 당하죠. 5천만원 잘 살고 있는데, 지가 갈 때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전입 확정하고 전세권을 갈 때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압류 들어오고, 가압류 들어오고, 경매가 들어오고, 내 아파트가 그냥 빌라가 경매 들어갑니다. 5천 전세 살고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3천에 팔리니까 돈이 모자라죠? 그럼 2천만원 어찌 될까? 인수가 생기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어려움 없어요. 요거는 또르륵 보면은 2천이 인수가 생깁니다.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건에 보면요. 요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판례가 요겁니다. 2010만 900번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낙찰자가, 그거, 낙찰이랍니다. 아이고, 판사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인수를 왜 합니까? 인도명에 했어요, 이 친구가. 낙찰자가 3천에 낙찰받고, 강남에 있는 경매를 좀 조금 배워가지고, 강남에 사람이 3천을 낙찰받고, 인도명 신청했어요. 나가라, 그거. 황인성이 나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법원에서 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 지가 전세권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지가 배당료 해갖고 3천에 팔리면 나가야지,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붙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유명한 판결입니다. 우리 농지정에다가 부산 고복이 있었죠? 선순위 전세권도 여기 제일 유명한 판결입니다. 거의 90% 해당되는 판결이 요겁니다. 자, 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임법상의 대항력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이거 봅니다. 1번하고 2번을 가 있는데, 사람이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권이 명확으로 소멸된 경우에, 자, 1번은 이거는 없어진 경우에 전세 받지 못한 2번에 대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행사해 주시오. 자, 그런데 요거는 1번하고 2번 사이에 중간에 무슨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게 들어오면 그거는 말소인도 중간에 낑기면 안 돼요. 안 되고 2번이 있고 난 뒤에 가압류가 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선순위 전세권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2010막 900번 이 판결이 한 90% 있습니다. 많이 쓰입니다. 자, 그거를 보면서 그 다음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웠어요. 2010막 900번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합니까, 여러분들? L 박스 가서 누르면 이게 나오죠? 이건 할 수 있죠, 이제. 그죠? 2010만 900번. 자, 넣으니까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럼 이게 지금 최근에 부닥치고 있는 선순위 전세권 가지고 움직이는 판결입니다. 세 개가. 자, 그런데 이제 밑에 가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광주지방법. 자, 다시 2010만 900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어디 간다고요? L 박스. 자, 안 되겠다.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고, 그냥 봅시다. 시간 없어 안 되겠다. 자, 일단은, L 박스 가서 2010만 900번 넣었더니, 이게 한 90% 해당되는 우리 대법원 판결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에 90% 정도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강주지방법원 있죠? 그럼 요거를, 이게 이제 최근에, 요거는 2010년이고, 2021년에 최근입니다. 올 봄에 1월 달에. 요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요 사건이 요거더라. 요 사건이더라. 요 사건. 그럼 요거도 제가 꼭꼭 찾았어요. 한번 봅니다. 19에 5978 봅니다. 자, 잘 보세요. 다세대 광주의 빌라인데 미납이 되고 6,400짜리가 2,000번에 팔려요.
근데 보통 세입자는 중간에 낀 게 있거든. 보통 보면은 중간에 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5,500이네. 그죠? 이창성 씨가 5,500인데, 자, 잘 봅니다. 이창성 씨는 2017년 3월 달에 5,500 주고 배당 요구도 했고요. 3월 21일. 그러면 전세권은 언제냐? 9월 달입니다. 너가했죠? 너가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당연히, 이창성 씨, 2016년, 이 빠르네. 전세권은 2016년도 했고, 전입 확정은 언제 했습니까? 2017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 요구도 둘 중에 하나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이창성 씨가 전세권 가지고 좋은 건 뭡니까? 경매를 달라 넣을 수 있죠. 임의경매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세권이 먼저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구독선에서 요거로 써놨는데, 요거 뒤에, 2016년 9월 뒤에 전입한 거. 이거는 혹시 꼽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전입하기 2017년 3월 20일에 전입 확정을 했는데, 그 뒤에 압류가 들어서 그래요. 이게 중간에 끼면은 꼽혀가 많습니다. 이게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 사람은 두 개를 가 있는 거예요. 1번을 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2번을 가 있죠? 5천만짜리. 무기가 1번하고 2번 쌍칼 가 있죠. 두 개를 가 있어요. 가 있는데 금액이 2,800팔리니까 많이 못 받았죠? 그러면은 인수가 생긴다, 안 생긴다? 당연히 생깁니다. 생깁니다. 자, 요 2,200이 생긴 거, 인수가. 자, 하나 사례 더 보겠습니다. 요 비슷한 사례. 자, 우리 수강생 난리 났어요. 27번. 선순위 전세권자가 100% 배당료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런 이제 대부분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 번호가, 이 번호를 안 나왔네. 그제 요거네. 같이 연결된 거. 자, 봅니다. 19에 5200. 요게, 작년에 크게 이슈된 겁니다. 19에 5200. 자, 한번 보세요. 그제 장평동에 아파트가 나옵니다. 아파트가 김해 나오세요. 여기에 1억 7,800짜리인데 1억 2,100에 낙찰돼요. 되는데 세입자는 2억 2천입니다. 아까 1차가 얼마죠? 1억 7,800에 세입자는 2억 2천, 지금 깡통 연세 돼버렸죠. 전세가 더 높습니다. 지금 그제가 떨어져가지고 아파트가. 그럼 전세가 2억 2천인데 이 세입자는요, 잘 보니까 전입 확정도 잘하고 또 잘 보시면은 전세권도 하고 똑같은 날 전입 확정하고 다 했어요. 아주 여문 사람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땡땡모찌. 이 사람에서 그거 바쁜데 법무사 빌려서 오락해갖고 전세권도 이게 한 100만 주고 전세권도 인감 띠주쇼 해갖고 하고 동사무소 쫓아서 전입하죠. 이런 남편을 만나야 돼. 연무사. 자, 근데 여기 처인데, 경매를 누가 넣느냐? 경매 누가 넣었죠? 이거 넣었죠? 본인이 넣었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럼 뭐 똑같은 날에 말소기준 등기고, 그럼 뭐 옛날에 판례를 보면요, 전입은 하루 넣었다.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동일인이고 뒤에 가압류를 한 날짜보다 이전에 전입 확정이 들어버리면은 이거는 무시하면 안 돼요. 자, 다시요. 가압류 이 말소 등기가 이럴 때는 먼저 했더라도 같이 했더라도 요거는 말소 기준 등기는 아랫집으로 물려주고, 그럼 이거는 1번 칼가 있고 또 몇 개 있습니까? 2번 칼가 있어요. 아무개 써무도 지는 여기 전 반대 지장이 없어요. 자, 결론은 그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선에서는 이제 요게 1억이라 하는 게 인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옛날에 판례를 보면은 같은 날에 애등기면은 이게 말소 기준 등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루 늦으니까 이거는 그만 1억에 팔리면 1억 받고 나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무시됐어요. 번복이 됐어요. 번복이 판례가 변경됩니다. 변경이 되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경매를 넣었더라도 이거를 말소 등기를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유리한 거를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자, 그래서 1억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수강생이 수강생 아시는 분 문제 생겼어요. 저한테 왔어요. 물으러.
그래갖고 이제 대법원까지 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면 1억을 내놔야 되겠죠. 1억 2,100에 낙찰받아갖고 1억을 물어야 되는데, 이게 시세가, 한번 볼까요? 이 전용이 25죠? 지금 얼마인가 보자. 시세, 잠깐만요. 요, 시세 가지고, 여기 80은 똑같네. 지금은 대강 얼마입니까, 대강? 지금 대강 이 정도 간대요. 한 2억 2천 간대요. 2억 2천.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없다, 지금? 똑같죠? 다행히, 최근에 이제 항고하고, 재항고하면서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한 돈 천만 손해간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돈 천만 정도. 다행히, 이제 아파트가 오는 바람에 세입자 금액을, 옛날에 선수의 세입자 금액을 조금 같거나 비슷하게 따라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더라. 안 그랬으면 1억을 물 뻔했죠. 1억을, 인수를 당할 뻔했다.